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화요일부터는 한국 시장도 다시 오픈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기는 반등폭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 강한 시세를 지금 당장에는 내고 있어요. 8월 들어서는. 물론 이제 62평을 돌파하는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돌파 못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성전기가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고가에 쌓여있는 매물대, 이 고가에 쌓여있는 매물대라는 건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쭉 올라오죠.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거래대금이 위쪽에서 싹 다 몰려버리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를 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이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이유가 모두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실적이.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볼게요. 삼성전기가 앞으로 실적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PCB 그리고 MLCC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되고요. 이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먼저 들어오겠죠. 물론 이 앞단에는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GPU. 그럼 GPU를 생산은 아니고 설계하는 쪽은 어디예요? 엔비디아. 자, 그래서 23년도에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AI가 시작되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먼저 올랐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딱 2년 있다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까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25년 9월 달부터 어마어마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5만 원부터 38만 원. 이 상황에서 뭐가 들어간 거냐? 메모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난다는 건 기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PCB예요. PCB 어디서 만들어요? 여러 군데에서 만들죠. 근데 가장 큰 쪽은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MLCC. MLCC는 간단하게 SSD.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용하는,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저장 장치라고 보면 돼요.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부족하다. 자,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 기점을 여기로 잡는 겁니다. 6월 한 중순 정도. 6월 중순 이전에, 폭락을 하기 전에는 마진율이 높아져서 실적 성장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양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을 메모리 반도체부터는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붙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가 들어가요? 그 기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전환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전까지는 이익률에 대한 증가, 즉 마진에 대한 증가고, 앞으로는 매출에 대한 증가가 마진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총양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20만 원부터 240만 원.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월 달부터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거의 한 5달. 5개월 동안 10배 이상, 한 12배 정도 올라왔죠. 그럼 실적이 이때 기간 동안 이만큼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는 어마어마한 시세 구간이 나왔죠. 근데 모든 주식에 대한 시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세 구간이 나오는 건 철저하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격이 선반영하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예요? 조정을 받고 다시 양을 늘리는 실적 성장의 단계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이익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구간 이전에, 그게 6월 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조정이 나온 거예요. 물론 고가에 몰려 있는 매물대가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건 많이 물려 있다는 게 되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필요해요? 매물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이걸 다 받아 먹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받아 먹어요? 외국인이.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외국인이 받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돼요. 외국인도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벌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의도대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6월 이전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어땠죠?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때요? 외국인들의 한 달 동안 매수세, 매도하고 매수세가 7월 말 그리고 8월 초순에 다 몰려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하면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매도하면 적당하게 보합권이나 많이 매도하면 하락 구간에서 끝나죠. 완벽하게 외국인들의
통제하에 주가가 모여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빠르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여기 22평을 돌파했었던 딱 요 날 8월 5일 날입니다. 이때까지도 V자 반등, 그리고 62평까지 가는 것도 V자 반등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코스피가 올라가죠. 근데 코스피가 올라가야 삼성전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AI 투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AI 투자 모두 다 동일한 내용이 되잖아요. 여기서 코스피까지 더한다? 그럼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는 그때그때 등락하는 등락폭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삼성전자가 빠졌을 때는 삼성전기도 못 간다는 결론에 이르겠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는 대장이 최소한의 가격대를 버티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야 방향성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마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신고가 구간에 만들어내는 매물대 소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돌파하는 가격대에 의한 매물 소화 과정. 지금은 어때요? 62평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못 가느냐? 아니에요. 삼성전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저는 7월 29일 날 매수해서 정확하게 연휴 전 8월 14일 날 매도 구간을 잡았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세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기 바닥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구간. 자,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7월 29일 날 106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85만 6천 원까지 떨어졌죠. 저가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두 번째 시장에 대한 투매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겁니다.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떻게 됐죠?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다음날 18% 정도 추가 하락이 나왔죠. 정확하게 바닥은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투매가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고가 돌파를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잡아야 된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때요? 46% 이렇게 터진다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 소통방인데요. 쭉 보시면 7월 29일 날 장 마감하고서까지 코스피가 두 번째 10% 이상 이틀 연속으로 하락한 날인데 삼성전자 5% 하락 중 NXT 즉시 매수, 하이닉스 9% 하락 중 NXT 즉시 매수, 마지막까지 지켜봤다는 거죠. 시간대 보세요. 7시 22분. 쭉 내려보면 한미반도체 전부 다 분산으로 들어갔지만 AI 관련된 종목군들에 집중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품 업종에 집중을 해서 매매 구간을 잡은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반도체 장비죠. PSK도 반도체 장비입니다. 이수페타시스 PCB고요. 삼성전기 정확하게 7월 29일 날 7% 하락 중 즉시 매수, 그리고 7시 33분 오후입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미증시 상황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반등을 확인하는 것까지 다 챙겨본 겁니다.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이 어때요? 46%대 이렇게 터진다고요.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쭉 보시면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인데 제주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요. 그리고 4월 달에 돌파하는 상황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123%의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당연히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고, 연휴 직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에도 8월 14일 여기 오전 11시 53분에 정확하게 156만 원에 45% 수익 중 시장가 매도, 몽땅 팔아라. 현대건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시공 쪽이에요. 의미하는 바가 뭐냐? 두산에너빌리티도 반등 구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공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상승에 대한 호재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현대건설도 그동안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쭉 내려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절대 팔지 말아라. 하이닉스 절대 팔지 말아라.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가 끝난다면 삼성전기에 대한 시세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62평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매도 구간을 잡은 거고, 삼성전자는 애초에 앞으로
마진율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을 주가가 반영했기 때문에 굳이 먼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 성장이 계속 나오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주도주만 매매한다. 그리고 주도주 분산 투자해야 된다. 삼성전기 지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하지만 삼성전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종목이 최소한의 가격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삼성전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로봇, 원전, 화장품, 바이오 이 안에서 매매하는 거고요.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그 부분 아까 전에 보셨죠?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매 구간, 그랬을 때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당연히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제주반도체 검색해서 보면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제주반도체 120% 수익 중 시장감에도 다 팔아라 정확하게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반영하는 부분들, 가격대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한 달 정도 만에 100% 이상의 시세는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나쁘더라도 가능하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삼성전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5481-4045번으로 삼성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등락 구간이 존재합니다. 삼성전기는 너무 큰 등락폭이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조정을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려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시간 타점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구독자분들한테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기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